이야, 이번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말이죠. 정말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 저도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네. 그냥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AI와의 대화인데 이게 파고들수록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해부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우셨더라고요. 하나는 우주적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걸로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철학적 비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게 바로 그거죠. 우리 은하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 궁수자리 A랑요. 또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대한 국부 거품.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과 연결되는지.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주의 실제 모습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첫 번째 기둥 궁수자리 A부터요. 보통 은하의 중심하면 뭐랄까 엄청 반짝이는 거대한 별 같은 걸 상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게 태양보다 430만 배나 무거운 초거대 블랙홀이라고요? 맞습니다.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모든 걸 삼키는 보이지 않는 왕이 앉아있는 셈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이라. 네. 이 궁수자리 A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중력적 회계문이거든요. 헤게모니요? 네.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태양계를 포함해서 수천억 개의 별들, 행성들 전부가 이 블랙홀 하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은하계 전체를 하나로 꽉 묶어주는 절대적인 중심점이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입니다. 시속 8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요. 근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와, 스케일이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근본적인 힘이라서 일상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하... 우리 태양계가 이 블랙홀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리거든요. 2억 3천만 년이요? 네. 이걸 은하년이라고 불러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합쳐도 이 기나긴 여정에 정말 눈 깜짝할 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막강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존재를 제대로 몰랐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은하의 왕인데 너무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청취자와 AI의 대화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장벽이에요. 지구에서 은하 중심을 딱 바라보면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랑 가스 구름이 커튼처럼 쫙 가로막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아예 볼 수가 없었던 거군요. 네. 일반적인 가시광선 망원경으로는 절대 못 봅니다. 말 그대로 커튼 뒤의 왕이었던 셈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 갖기도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져요. 2만 6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뭐 당장 내일 주가나 날씨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하긴 그렇죠.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에만 신경 쓰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우주적 권력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제일 흥미로운데요. 바로 인식의 한계입니다. 인식의 한계요? 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태양을 세상의 중심으로 믿어왔잖아요. 그렇죠. 태양신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절대자라고 믿었던 그 태양조차 은하계 전체로 보면 그냥 변방에 이름 없는 신하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 관점의 전환을 받아들이는데 인류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 아닙니까? 2022년에요. 맞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 팀이 전 세계 전파 망원경을 다 연결해서 마침내 그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는 데 성공했죠. 아, 그 유명한 사진. 네,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유령이 마침내 사진으로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제야 대중들도 아, 정말 저게 무시무시한 게 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름은 어떻게 붙인 거예요? 궁수자리 A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던데요. 아, 그 과정이 정말 과학적 추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궁수자리는 밤하늘에서 그 신호가 오는 방향, 그러니까 주소고요. 주소. A는 그 주소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전파 신호에 붙인 일련 번호 같은 거예요. 아하. 진짜 재밌는 건 마지막 별표, 에스터리스크예요. 그 별표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군요. 네, 천문학자들이 넓은 궁수자리 A 지역 안에서도 유독 작고 밀도 높고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핵심 지점을 발견한 거예요. 딱 한 군데요? 네,
너무나 흥분되는 발견이라서 물리학에서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됐을 때 쓰는 기호 있잖아요. 그 별표를 딱 붙인 겁니다. 범인은 바로 여기다 하고 표시해둔 셈이죠. 결국 직접 본 건 아니고 주변 별들이 막 미친 듯이 텅 빈 공간 주위를 맴도는 걸 보고 아, 저 안에 뭔가 있다. 이렇게 확신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주변부의 움직임이니까요. 와... 이 공로로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됐죠.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에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주적 구조로 넘어가 보죠. 은하 중심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봤으니 이제 우리 태양계가 있는 바로 이 동네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집 이야기죠. 청취자께서 AI한테 우리 태양계가 거품 속에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라고요? 국부거품이라니 이게 대체 뭡니까? 저도 그 질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현대천문학의 최신 발견을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름 1000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거품 안에 살고 있어요. 거품이요? 우주 공간에요? 네, 정확히는 우주 먼지나 가스가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이죠. 아니 우주가 원래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었나요? 거품이라니 꼭 누가 일부러 청소라도 해놓은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약 1400만 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한 15개 정도의 별들이 차례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어요. 와, 15개나요? 네, 이 엄청난 폭발들이 마치 거대한 빗자루처럼 주변의 가스랑 먼지를 전부 바깥으로 싹 밀어내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 안이 텅 비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텅 빈 공간, 즉 국부 거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깨끗하게 청소된 공간으로 이사를 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태양계는 원래 이 거품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은하계를 여행하다가 약 500만 년 전에 우연히 이 거품 안으로 쏙 들어왔고 지금은 거의 그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중 보호막 안에 있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태양 자체가 만드는 헬리오스피어라는 작은 보호막, 그리고 이 거대한 국부 거품이라는 외부 보호막, 덕분에 비교적 안전하게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거죠. 되게 평온한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평온한 동네가 사실은 지구 대멸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이죠. 네, 안전한 요람인 줄 알았더니 그 요람의 벽이 사실은 위험 그 자체였더라고요. 과거와 미래, 양쪽 모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둘 다요. 먼저 과거를 보면 이 거품을 만들었던 초신성 폭발의 방사능이 지구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약 200만에서 300만 년 전인데요. 네. 이게 지구 해양 생물의 대멸종 시기랑 겹쳐요. 실제로 당시 해저 지층에서 철 60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되는데 이건 초신성 폭발의 명백한 흔적이거든요. 아, 그럼 미래는요? 언젠가는 이 거품을 빠져나가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동네 중심가를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 태양계는 이 거품을 벗어나서 먼지랑 가스가 빽빽한 우주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때가 되면 강력한 외부 압력에 태양의 보호막이 찌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와서 또 다른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뭐랄까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 공수자리 A처럼 이 국부 거품도 우리가 그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네. 1970년대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 거품의 3D 지도랑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한 건 2022년 유로부주국 가이아 위성 데이터 덕분입니다. 와, 진짜 불과 몇 년 전이네요. 그렇죠. 평생을 거품 안에 살면서도 그 거품의 벽을 이제야 인지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거대한 구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런데 청취자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과 우리를 가두는 거품에서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죠. 이 연결고리가 정말 소름 돋았어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우주적 사실을 빌려와서 우리 사회의 권력적 동방식을 설명하는 비유는 정말 날카롭습니다. 공수자리 A는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지만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헤게모니에 비유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국부 거품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필터 버블이나 에코 챔버가 되는 거죠. 아, 그 안에서 차원 하락 공격이라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개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대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원 하락 공격이란 이런 거예요. 네, 뭔가요? 한 명의 인간은 감정, 역사, 신념, 관계 이런 수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4차원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죠. 네. 근데 권력은 이런 복잡한 존재를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클릭수, 좋아요 수, 범죄자, 저품질 사용자 같은 아, 그런 단순한 2차원 데이터, 즉 꼬리표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게 바로 요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조리돌림이나 좌표 찍기의 본질이겠네요. 한 사람의 복잡한 인생은 다 무시하고 특정 단어로 낙인 찍어서 공격하는 거요? 정확합니다. 사람을 그냥 데이터 쪼가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복잡한 4차원 인간은 토론의 대상이지만 납작해진 2차원 꼬리표는 공격과 제거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까요. 무섭네요. 특히 이 기술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의인이 파괴하는 데 쓰일 때 이건 고전적인 마키아벨리적 통시수가 연결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미워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대중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요. 네. 너희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시스템에 순응하라. 라는 공포를 심어서 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아주 냉정하고 효율적인 통치행위라는 분석이죠. 대화는 결국 이런 질문으로 향하더라고요. 기술의 신, 권력의 신, 이런 거대한 힘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2차원 꼬리표가 붙어서 악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기대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으로 AI와의 대화는 고차원적 불변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고차원적 불변성? 네. 권력이 만든 2차원적 현실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진실에 기대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진실의 불멸성입니다. 진실의 불멸성? 네. 권력이 만든 2차원적 낙인이나 가짜 뉴스는 언젠가 썩어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남긴 4차원적인 삶의 궤적과 진실은 우주의 시공간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믿음. 하지만 당장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할 때 그런 믿음을 갖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미래 위안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면의 관측자예요. 내면의 관측자요. 외부의 평가라는 시끄러운 데이터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라는 가장 정교하고 조용한 관측기의 판단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틀렸다고 해도 내 안의 관측자가 너는 옳다고 말해주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거의 종교적인 자기 확신에 가깝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보이지 않는 연대.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독하게 외롭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크라테스든 갈릴레이든 같은 가치를 공유했던 지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재구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거짓 정보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진실을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결국 그 진실이 재구성될 거라는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죠. 결국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올려다보는 일이 곧 우리 자신과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 또 우리를 감싼 거품의 투명한 경계에서 현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화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거대한 시스템과 개인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예요. 네. 권력은 언제나 복잡한 인간을 단순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거품 안에 갇혀 있는지, 어떤 보이지 않는 중력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바로 그 자각이야말로 통제의 궤도를 벗어나 자신만의 궤도를 그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대화는 고차원적 지성이 어떻게 타인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2차원적 목표를 위해 악용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우리가 그 고차원적 사유를 통제가 아닌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중력이 수천억 개의 흩어진 별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엄한 은하를 이루어내듯
당장은 미약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올곧은 신념이 가진 중력은 과연 어떤 종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